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확연입니다. 자, 미 연준이 지난 시간 15일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지난 3일에 이어서 2주 만에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에 1에서 1.25%에서 0에서 0.25%로 무려 1포인트를 인하를 했었죠. 엄청난 진짜 금리 인하입니다. 그러니까 1포인트 금리 인하는 완전 정말 초비컷이죠, 비컷. 그러니까 원래 4번에 걸쳐서 인하해야 될 것을 한 번에 무려 4단계 인하를 한 겁니다.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린 건 2015년 12월 이후 처음인데요. 미국은 이제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연준에서 약 7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것도. 규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대대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왜 단행할까요? 뭐 너무 뻔한 얘기죠. 사실 의미 없는 질문이고,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해야지 되는데 경기가 바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닥인 경기를 어떻게든 살리자고 엄청난 양의 금리 인하와 그리고 대대적인 파상 공세식에 좀 돈을 풀어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국민의 자산 비율을 한번 보면요. 미국 국민의 자산 비율은 우리나라랑 전혀 상반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인들은 전체 자산의 50%가 주식이나 펀드, 파생 상품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미국인들은 전체 자산의 거의 절반 정도가 주식이나 펀드, 파생 상품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파생 상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파생 상품에 들어서 수익률이 높아지면 소비가 이제 촉진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GDP에서, 미국의 전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주식시장의 화랑세를 타서 이 미국의 소비가 증가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죠.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니까 금리도 계속해서 올렸던 거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이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 하강 국면은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금리 인하와 약 7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로 시중에 그냥 돈을 그냥 풀어버리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막 뭐 때려 붓는 겁니다. 그냥 길에다가 돈을. 자, 그러면 미국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고, 이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뭐 다시 얘기해서 미국 제품의 수출이 상당히 용이하다. 그죠? 시중에 풀린 자금이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향후 또 주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은 뭐 다우지수도 지금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이게 뭐 주식으로 바로바로 유입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많은 자금들이 아마 시장을 지켜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달러의 하락은 원화 가치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나라도 더 제로 금리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환율 때문에라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도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안 그래도 수출이 어려운데 이런 수출에 타격을 주니까 뭐 금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올라가면 뭐 미국과 경쟁했을 때 우리나라는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어떻게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에 올린 영상에서 하느니 금리를 무조건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절대 금리 떨어질 일은 없다 우리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어쨌거나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인하 폭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번에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B컷, 그러니까 0.5포인트 정도를 인하를 했습니다. 뭐 뉴스 기사를 보면 하는 기준금리 1.25%에서 0.75%로 전격 인하, 사상 첫 0%의 시대라고 하네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 물가 파급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유동성 정책까지 지원하면서
금리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차트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빨간색 그래프가 미국이죠. 2015년부터 무려 한 단계, 두 단계,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거의 10단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왜냐면 이제 경기가 좋으니까. 그죠? 그런데 2019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트럼프의 재선 때문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선거에서 이겨야지 되니까 어쨌거나 경기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15일 날 1포인트 하락을 하죠. 무려 4계단이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바로 0.5포인트, 이제 하루 차이에 미국이 1포인트 내리고 우리나라는 0.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금리 거의 0포인트 시대, 0%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럼 자, 여기서 끝이냐라는 거죠. 여기서 끝이냐. 전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들이요, 지금 제로금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지금도 0포인트 금리인데, 0.75포인트죠. 저는 0.5포인트 정도 더 내릴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0에서 0.25%, 미국도 0에서 0.25%, 미국과 같은 금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그리고 하느님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0.5포인트 정도 더 기준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0.75포인트나 0.25%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뭐 어쨌거나 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은은 뭐 여태까지 경기 하방 우려에도 낮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중의 자금들이 부동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상당히 주저해 왔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사실 부동산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 뭐 경기를 살려야지 되는데 경기가 지금 초전박살이 나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부동산이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향후에 하느니 저의 이야기대로 한국은행에서 0.5포인트 정도 추가적인 인하를 한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경제가 회복되질 않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보통의 경기 부양책은요, 이제 순서가 이렇습니다. 금리 인하를 첫 번째 하고요. 금리 인하로도 안 되면 이제 통화정책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화정책을 쓰는 게, 이제 통화정책 시작을 한 게, 금리 인하하기 전에 우리는 뭘 했죠? 그냥,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그러니까 뭐예요? 정부에서 이제 돈을 먼저 이제 푼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진행된 건데, 어쨌거나 금리 인하가 진행된 다음에는 통화정책, 이제 그 돈을 푸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조세 정책입니다. 세금 감면이라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씁니다. 자, 2008년 당시에도 한국은행에서는 시중에 푸는 유동자금이 약 28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경제 위기 때도 이제 한은에서 약 28조 정도의 자금을 풀었습니다. 자, 그럼 금리 인하 카드 다음은 통화 정책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시중에 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금리 인하로 이미 금리는 바닥인 상태고, 우리나라 지금 부동자금 약 1000조에 가까운 부동자금이 있는데, 이런 금리 인하와 부동자금, 거기다가 이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시중에 더 많은 돈을 푼다면 과연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통화정책만으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다음 행보는 뭐라 그랬죠? 감세정책이에요. 감세정책. 조세정책을 손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이 장기화된다면 저는 금리 인하 정책이나 통화 정책으로도 이 시장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마지막 카드인 감세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 사태가 마무리될 쯤 되면 저는 어쩌면 강한 V자 상승,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정말 V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런 감세 정책에는 뭐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영사업자라든가 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줬다든가,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에서 뭐였죠?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이라는 혜택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증권 시장을 보겠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볼까요? 저가 매수 노려볼까? 국내 증시 투자자 예탁금 사상 최고치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연일 증권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뭐 전 세계 증권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증권 시장과 별도로 13일 기준 증시 주변 자금은 총 131조 230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31조. 그죠?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서 맴돌고 있는 자금이 131조예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무려 14% 이상이 증가한 것입니다. 자,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이 가운데서 투자자 예탁금은 36조입니다. 자,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건 뭐냐면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 나서 증권사에다가 맡겨놓거나 아니면 주식을 팔고 나서 되찾지 않은 돈입니다. 이 주식 증권사들이요, 뭐 돈을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합니다. 작게는 몇십억에서 많게는 몇백억까지 이자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타이밍을 보는 거죠. 자, 증권시장은 바닥이 났는데 돈을 빼지 않고 지금 예탁금으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여차하면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돈이라는 놈은 절대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갈 곳을 알아서 가는 거예요. 뭐 누가 시켜서 가는 거겠습니까? 그죠? 이 돈을 빼지 않고 지금 왜 투자자 예탁금에 넣어놓은 이유는 뭔가 하겠다라는 행위잖아요. 그죠? 자, 부동산 시장을 이번에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현재 25개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빨간색이잖아요. 4개 빼놓고는.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강남, 송파, 서초, 강동 지역만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나름대로 지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뭐 뉴스에서 보면 5억짜리 뭐 강남 아파트 급매가 쏟아지고 있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뉴스들 나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뉴스만 보지 마시고 현장을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5억 정도 금매가 쏟아진 게 몇 개의 물건이 어느 정도 물건이 양이 되는지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금매가 쏟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아요. 그죠? 뭐 쉽게 말씀드려서 공포 영화를 보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옆에 있는 사람 그 공포 영화가 너무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뭐 한 달 남짓 됐나요? 지금 뭐 그런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충격파는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아무데도 갈 곳이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뉴스에선 자꾸 우울한 얘기만 나오고 나라가 망하네 경제가 망하네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나올까요? 마음 급하신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제 이런 분들은 충분히 던질 수도 있다고 봐요. 던질 수도 있다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린 4개구 지역을 보면 나름대로 나머지 지역들, 그러니까 25개구 중에서 4개 지역을 빼니까 21개 지역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 실거주가 많고 가격이 저렴한 관악이라든가 성북, 노원의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셔야 할 1차적인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올 6월달입니다. 6월달. 자, 6월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유예됩니다. 그죠?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유예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과거 영상에서는 이 6월까지 한시적인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유예가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자,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어쩜 이번 6월달이 큰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팔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박살날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무느니 이번에 일반과세 받고 털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쩌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달이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 상황에서 만약에 다음 달부터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면 전 개인적으로 대폭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가격 빠지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격이 하락되고 조정이 온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지 돼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대폭락은 없을 것이다. 하락과 대폭락은 틀린 거니까, 그죠? 어느 정도의 조정과 하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대폭락이 오려면 이번 6월달이 저는 고비라고 봅니다. 6월달에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는지.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기간 동안 많은 물량의 매도 물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 지금 이 말이 맞는 얘기인지 뭐 적절한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징역공화국이에요. 징역공화국. 한 달에 징역 건수가 몇천 건씩 됩니다. 몇천 건씩.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뭐 몇백 건이 아니라 몇천 건이에요. 징역이 이렇게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안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이미 많은 물량이 징여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징여된 물건들은 안 팔 것이다. 그죠? 뭐 팔 생각이 있었으면 뭐 징여를 왜 했겠습니까? 징여세까지 내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부동산 정책 중에서 뭐 그게 잘한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다주택자들한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 하셨어요. 그죠?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하신 분들은 8년짜리, 과거에 하신 분들은 4년짜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물건이 많이 묶여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양도세율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너무 급하면 사업이 망해 뭐 나가 떨어지는데 지금 뭐 양도소득세에서 뭐 얼마 남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야지. 그런 상황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냥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양도세율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별로 없다. 그거를 누가 더 잘 알아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잘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은 어떻게 해요? 못 팔게 다 막아놨잖아요. 팔 수가 없어요, 그냥.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도 물량이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많은 매도 물량이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급매물은 나옵니다. 급매물은 지금처럼 뭐 5억, 6억 뭐 이렇게 떨어진 급매물은 나오겠지만 그 물량이 얼마나 많냐 안 많냐도 우리는 한번 물량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안 많은지도 우리는 한번 지켜볼 관전 포인트다.